제30일 올리아노프 공수 돌격 여단 사령관이 전선에서 사망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네, 러시아군은 장군도 많이 죽고 이런 고위 장교들이 많이 죽어서 싸움을 못하는 증거다라고 저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도입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미군도 고위 장교 사망률이 높아요. 특히 월남전 때는 중대장급, 예, 대위급 사망률이 가장 높았답니다. 계급 사망률에서. 물론 우크라이나군에서도 예, 이런 일이 있어요. 대대장인데 대대장이 자기 중대장한테 이제 총을 맞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유는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다가 자기 부하들을 막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그 대대장을 쐈대요. 그 영상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말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어요. 대대장은 엿먹여 죽었다. 중대장은 대대장 아나톨리치를 살해했다. 머리에 총을 맞은 것 뿐이야. 그들은 우리를 고기로 보내고 싶었고 이 고르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중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자기 부하들을 아끼지 않고 사지로 보내니까 중대장이 그 대대장을 쏜 거예요. 아마 중대장은 전쟁터에 가서 같이 죽어야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 대대장은 안 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중대장은 자기는 전쟁터 가서 죽을 몸이니까 아, 이 나쁜 새끼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죠.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적이 상대방 국가가 아니고 자기 같은 군에 있는 자기 상관인 거야.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만 벌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쟁 초기에 그 키예프 공격할 때 그 전차 부대에 그 지휘관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부하가 모는 탱크에 깔려갖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벨라루스로 실려갔는데 사망했다고. 그런 게 러시아 측 텔레그램에 광범위하게 퍼진 적이 있었어요. 예, 영상은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 네, 지금 이 러시아군의 그 장교, 장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러시아군이 전투를 못하기 때문인가 이런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에는 월남전 때에도 이 미군 사망자 중에 계급별 사망자가 가장 높았던 계급은 대위라고 합니다. 중대장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윈터스 그 대위 그 사람은 중대장이었거든요. 중대장이 제일 먼저 앞서서 달려나가잖아요. 또 한국전에 예, 자, 위에 영웅 예, 메가다 장군 있지 않습니까? 메가다 장군 전기에서 제가 어릴 때 읽었는데 계몽사 어린이용 메가다 장군 전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이분이 아마 필리핀 전투인가 어디에서 그 팔로미를 시전한 거예요. 자기 부하들한테. 이거는 미군의 이제 전통이니까. 지휘관이 앞장서는 거예요, 미군은. 그래서 저는 미군의 전투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휘관이 이제 앞장서서 팔로미를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갑자기 아, 내 부하들이 내를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살짝 든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살짝 드는 순간 자기 부하들이 막 달려나가면서 자기를 앞지를 때 막 자기를 앞질러서 자기 앞으로 막 달려나갈 때 너무 쪽팔렸대. 잠시나마 내 부하들을 의심했던 게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다고 그 계몽사에 나온 메가다 장군 전기에 나왔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씨발 메가다 장군 너무 위대해 막 이렇게 그때 이제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나약함 같은 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여유 아닐까, 강자의 여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 기사에서 러시아군의 지금 러시아군이 2차 대전이나 그 월남전 때 미군과 같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나. 고위 장교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물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고위 장교 사망률이 높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장군들도 많이 사망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군사 문화에 있어서 어떤 그 고위 장교의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러시아군은 진정 팔로미인가 아니면 한국군처럼 돌격아 프로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군은 왜 돌격아 프로가 됐을까요? 군대에 현역으로 군대에 있을 때 그 병장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병장쯤 되면 책 읽을 시간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부대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국방색 표지로 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6.25 전쟁 전사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인상적인 게 뭐냐면 포항지구 전투에서 어떤 신임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혼자 앞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메가다 장군처럼. 근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대. 한국군은 미군이랑 다른가 봐.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간 거야. 그래서 소대장이 집중 사격을 받고 인민군한테 죽었답니다. 그러면 전사에 기록된 게 그거 한 건인데 실제로 한 건뿐이었을까? 어째서 한국군은 미군과 달리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를 하는데 같이 돌격하지 않은 것인가? 한국군 열등한 민족인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한국군은 돌격 앞으로를 하지 우크라이나군처럼 예? 지휘관이 후방에서 그냥 돌격 앞으로만 하지 미군이나 이 러시아군처럼 팔로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는 대한민국 군대의 과연 전투력이 세계 6위라는 거 저는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군대의 전투력은 무기에 얼마나 비싼 무기를 가졌느냐보다도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 억지로 앉혀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진정으로 나를 따를까요? 그 지휘관을 따를까요? 예, 이것은 쿠피안스크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침투한 것입니다. 여기가 후방이 맞다는 게 뭐냐면 포탄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최전방 같았으면 포탄 구멍 막 군데군데 막 있고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냥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후방이 맞고 그리고 이 벙커 안에서 밖에 보초선은 보초병이 없어요. 보초가 없으니까 몰래 이렇게 기습해서 들어오니까는 러시아군 적군이 오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쿠피안스크 방면이 어느 쪽인가? 네, 쿠피안스크는 이쪽입니다. 이쪽 쿠피안스크는 전부터 좀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밀린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쪽에서 후방 침투까지 이쪽 하리코프 쪽으로 가능한 걸 보면 하리코프는 어디냐면 요 라인 여기가 루간스크고 여기가 하리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후방 침투가 가능할 정도 그리고 크라켄 같은 정예 부대, 예, 크라켄 같은 정예 부대가 사망하거나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을 보면 이쪽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네, 그리고 핀란드 대통령은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와 그 관계 유지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핀란드 나토 가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니 이거는 또 뭔가요?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핀란드 현재 대통령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 핀란드는 총리가 더 센가 봐요, 대통령보다. 총리가 원래 이분이었어요. 산나 마린 37세 여자. 근데 이분이 어느 당이냐면 핀란드 사회민주당 그잖아요. 근데 요 총리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분으로. 이분은 국민연합당 당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나토 가입은 이분 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토는 가입했는데 예, 당이 다른 당으로 바뀌었죠. 이 당은 이제 아마 성향이 다르겠죠. 당 이름도 다르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은 그 나토 관계자인 모양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힘들다고. 너무 많은 그 탄약을 요구한다고. 예, 당연하죠. 지금 이 전쟁은 1차 대전 스타일인데 대포로 하는 전쟁이에요. 참호에 틀어박혀서. 그러니까는 포탄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최첨단 무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옛날식 구식 무기를 이제 못 만드는 거지 지금. 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이제 우크라이나 반격에서 그 땅을 되찾지 못한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야 이제 정신이 돌아왔나? 초창기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도 이 전쟁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게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예, 미국 합참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라. 그때 한국이 휴전선을 해서 그 뭐야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서 전체 수복하겠다, 막 만주까지 가겠다 그랬다면서요. 그 불가능하다. 그거랑 비슷하게 저는 예, 겹치네요. 데자뷰가. 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강경한 이분이죠. 우크라이나 군대 정보국 국장님. 이분도 이제 슬슬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군사 퍼레이드로 러시아와의 갈등을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요 정보국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헐. 이분도 인정을 하네. 어? 완벽한 승리는 불가능하다. 적당히 여기서 타협해야 된다.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도 이제 높은 놈이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어. 여기 이분은 우크라이나 측의 높은 분인데 해외로 도피한 우크라이나인들을 형사소송으로 잡아올 거래요. 와, 진짜 사람 없구나,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무기도 지원이 안 되는데 사람을 대량으로 끌어모아서 인해 전술밖에 없다고 막 서방 전문가들이 막 영어 신문에 썼는데 그나마 그 사람도 없어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 강제로 잡아온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피할 수 있었던 충돌에서 지고 있다고. 예. 원래 그 합의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땅을 덜 뺏겼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에르도안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계속 막겠다. 얘네들 테러범을 막 숨겨주고 스톡홀름에서 벌어지는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눈 감아준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에르도안이 푸틴한테 가서 받은 선물들이 흡족했는지 안 흡족했는지 알 수 있죠. 에르도안은 그냥 비즈니스맨이에요. 장사꾼이라서 러시아가 나한테 이만큼 줬어? 그럼 나도 러시아한테 이만큼 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전 이런 사람이 좋아요. 예, 뭐 충성아 국가 간에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익이 되면 그 비즈니스 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갈라서는 거지. 부부 사이에도 이익이 안 되면 남편이 돈 안 벌어오고 술 먹고 도박하고 집안 살림 축내면은 이혼하는데 아니 뭐 국가 간에 뭐 결혼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아닌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이런 사람 좋아요. 딱 대신 내가 준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딱 주면은 공정거래 나는 에르도안 스타일 좋아합니다. 미국 이건 근거가 뭐야? 이 사람 누군데 이 사람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 유명한 네임드인가? 하여튼 미국은 다른 나라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끌어와 대만 전쟁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졌으니까 선거 치르려면 승리한 전쟁이 또 필요한 거죠. 대만에서 일단 전쟁을 시작하고 승리 상황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미국 언론이 빨아주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만 치르고 그다음에 대만이 뭐 폭파가 되든지 TSMC가 박살이 나든지 한국의 삼성 반도체가 뽀개지든지 관계는 없고 좋지 뭐 미국에 공장 지었는데 한국하고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 박살나면 감사 베리 땡큐 마치지. 이제 한국의 대통령 좋죠? 한국의 대통령 잠깐만요. 자, 여기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금 대만을 전쟁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대만이 전쟁을 하면 한국은 거의 자동 참전 분위기 아닙니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러시아와 김정은 체제 여기 대해서 막 반역죄를 범했고 막 강경한 말 대포를 쏟아냈다고 하는데 한국도 전쟁하면 좋아요. 대만 전쟁 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지금 고전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명박 때부터 쌓여오던 그 경제 관련된 똥들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요. 제가 잠시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 민스키 곡선. 민스키 곡선이 이제 인간들의 그 버블 붕괴 때 인간들의 심리적 현상을 거품 붕괴 현상을 요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런 패턴을 따라서 버블이 붕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밖에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3분기인데 2분기 지났는데 왜 2분기 통계 자료가 안 나오는 거지? 하여튼 자, 그럼 지금 기사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도로 오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유튜버들도 부동산 유튜버들도 그러고 그럼 지금 여기 이 상태인 거야. 지금 딱 여기야. 민스키 모멘트에서 딱 요 지점이라고.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현실 부정. 지금 현실 부정 단계인 거야. 그래서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5년이에요. 앞으로 4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임기에 이거 폭발하게 생긴 거야. 그러면 퇴임한 다음에 실패한 대통령 돼. 그러면 온갖 정족들이
제임시에 있었던 모든 그거 불법행위 같은 거 다 털어갖고 또 감옥 보낸단 말이야. 어떻게 해?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터져봐. 아싸베리 땅 땡큐 바리 반치. 북한에서 예? 휴전선에서 막 총 쏴줘봐. 빵빵빵 하면 막 전쟁 선포하고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정적들 다 잡아들이고 젤렌스키처럼 할 수 있잖아. 정적들 다 잡아들이고 미래의 잠재적인 자기의 적이 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병으로 사망 막 이런 식으로 막 만들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현재 국회의원들 정치하고 있는 놈들 윤석열하고 관계 아무도 없어요. 꼬다나 보루자루야 정치 그 계에서. 그러니까 걔네들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300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면은 평생 해먹을 수 있지.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 이분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해먹을 수는 없어.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전쟁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70년 동안 앞으로 빨갱이 때려잡자를 또 써먹을 수 있어. 왜냐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다시 생기거든. 1950년 전쟁 경험한 세대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점점 다 죽어가서 지금 빨갱이 때려잡자가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한 번 더 하면 앞으로 또 70년을 빨갱이 때려잡자를 쓸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너무 그쪽 물이 고인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갈이를 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는. 뭐 새로운 사람들도 깨끗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여태까지 쫄쫄 굶던 사람들도 좀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헤쳐먹던 놈이 계속 헤쳐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돌아가면서 골고루 헤쳐먹어야 공평한 거잖아. 나는 뭐 천사 같은 뭐 세상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야. 나토 사무총장이 무려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움을 멈추면 그들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 이런 얘기를 어이구 어떻게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 맞는 말이긴 한데 나토 사무총장 입에서 나오기에는 네, 이제 뭐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끝내자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스폰서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 맥그리거 대령이란 분을 또 러시아 측 텔레그램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랬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항상 나토 및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도 더 기다리면 유럽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재정 상황이 그에게 모든 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럽의 금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6%까지 오를 것이다. 네.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뭐 싸움이 중요합니까? 일단 내가 배때기가 불러야지 뭐 싸움도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댓글로 저에게 너는 우크라이나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정체를 밝혀라. 박지처럼 중간이란 말은 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성경 말씀. 그러니까요. 개의 귀를 한번 잡아보신 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무서워서 이거 읽은 다음에 개의 귀 잡고 싶지도 않아. 저는 똥된장 먹어봐야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이거 똥이겠구나 하면 그냥 알아서 피하니까 그게 혹시 된장일지도 모르지만 똥일 가능성이 있으면 좀 피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의 귀를 잡아보신 분은 댓글로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